안녕하세요. 스포리아입니다. 오늘은 지금 논란이 많은 LK99의 초전도체 여부에 대한 검증, 진행 상황과 대표적인 논란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LK99를 검증했거나 긍정적 연구 결과를 발표한 곳 중에서 팩트로 밝혀진 곳들만 모아봤습니다. 예, 김현탁 교수입니다. 그는 25년 이상 초전도체 현상을 연구한 기초물리학자로서 현재는 미국 윌리엄 메리 대학 기초물리학 교수입니다. 물리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며 2021년에는 금속전이 초전도 현상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로부터 LK99의 검증을 의뢰받았으며 여러 실험을 거쳐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확실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해외 발표 논문 작성을 도와주게 되면서 그가 논문 작성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의 검증 결과는 쉽게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검증입니다. 현재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LK99의 분자 구조가 상온 초전도체가 될 수 있다는 이론, 연구 결과를 발표한 연구소가 8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영국 왕립연구소와 로렌츠 버클리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정식 논문으로 아카이브를 통해 알렸습니다. 3. 인도 국립연구소 어하나 박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공식 발표를 했었던 어하나 박사. 이후 퀀텀 측의 조언을 받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후 매번 순도가 더 높은 LK99 샘플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마이스너 현상과 퀀텀 마킹 현상을 확인했으며 일부 측상은 초전도체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4. 중국 연구소들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LK99에 대한 연구를 가장 활발히 진행했던 국가입니다. 최소한 3군데 이상의 연구소에서 마이스너와 퀀텀 마킹 현상을 보고하였으며 심지어 완벽히 부양한 샘플까지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중국에서 공개한 LK99 영상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중국 연구소는 LK99의 논문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상온 초전도체를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 미국의 앤드루 맥칼립입니다. 미국 앤드루 맥칼립은 LK99 재현 실험을 여러 번 SNS를 통해 공개하고 마이스너와 퀀텀 마킹 현상을 보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샘플이 너무 작아서 확인하기가 힘들지만 상온 초전도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회수가 6억 뷰를 넘었다고 합니다. 저도 해당 영상을 봤지만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웠습니다. 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최소 1개월 전에 퀀텀 측으로부터 방막형 고순도 LK99 샘플을 제공받았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연구원은 디지털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LK99 샘플의 분자 구조가 아카이브에 제출된 논문의 분자 구조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초전도체 여부보다는 저항이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상용화 가능성에 더 관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긍정적인 여러 뉴스를 중에서 팩트 검증을 한 것들만 추려서 안내해봤습니다. 이번에는 LK99에 대한 여러 실패 연구나 부정적 발표들 중에 대표적인 네이처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처는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한국 시간 8월 17일 새벽에 홈페이지 메인에 게시했었습니다. 순수한 LK99는 단련체이며 논문 작성자들이 상호, 초전도체로 착각한 이유는 불순물인 황화구리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동안 실패했던 연구 결과들을 짜집기로 모아서 LK99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럴듯한 추리를 덧붙여서 기사가 교묘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네이처의 이 기사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이처의 공신력을 믿는 대중들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용한 독일의 연구는 이미 기사가 발표되기 며칠 전에 재현, 실험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다는 반박을 받았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일이었으나 이 연구 결과가 네이처 기사에 의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언론에서 이 기사를 인용하여 LK99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세계 여러 연구소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네이처는 메인 화면에서는 기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여전히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네이처가 인용한 독일 연구소의 실험이 반박을 받게 된 이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LK99의 초전도성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물질인 불순물, 황화구리를 단순히 불순물이라는 이유로 제작 과정에서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화구리가 불순물은 맞지만 LK99를 초전도체로 만드는 합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물질인데 이것을 중간에 완전히 빼버리고 LK99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판받는 사항은 독일 연구소에서 황화구리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LK99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콘톰의 논문에서 밝힌 분자식과 다른 분자식의 다른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분자식이 다른 물질은 같은 원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화학과 관련된 기초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검에 있는 과학 학술지라는 네이처가 이러한 기본 사실조차 간과했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물질로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분물질은 탄소와 산소,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자식은 CO2와 CO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사람과 동물이 호흡할 때 나오는 것으로서 공기와 섞여 있을 때 동식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며 공기 중에 일정 비율 이상 섞여 있으면 사람이나 동물이 사망할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처럼 분자식이 다른 것은 특성도 달라져서 다른 물질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네이처에 인용된 독일의 연구는 다른 물질을 만들고서 LK99라고 주장하면서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과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네이처의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LK99와 관련된 여러 영상을 팩트 위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